그러면 그 저한테 이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내용을 바꾸긴 했지만 뭐 유사한 내용들, 이렇게 흐름상 변경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들었던 내용 이제 저 내용 이제 나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제 괜찮아 하시면 뭐 그때 막 드시고 네, 그리고 또 이야기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 남기셔도 되고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지금 표지랑 이제 그림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우선 여기 있는 QR코드는 쌤넷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제가 작년에 만들어서 교사들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할 때 필요하거나 쓸 수 있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친구들이 다 이제 들어가서 보시고, 아니 유튜브에서 쌤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구독해 놓으시고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좋은 자료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기 자료들 중에 한 20% 정도는 우리 서울여대 학생들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런 교육 자료 같은 거 같이 만들고 참여해 보시고 싶으시면 나중에 좋은 기회에 저랑 같이 작업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은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잡았는데요. 요즘에 ESG라고 하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라는 단어가 너무 유행이 하다 보니까 ESD라는 단어에 대한 이제 개념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붙여왔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가지고 SDG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여기 나오는 이 SD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Education for 이렇게 붙여서 ESD라고 합니다. 그래서 ESD라는 단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인데, 여러분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여기 있는 요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뭔가 특이한 점을 채팅창에 써주세요. 네, 그림을 한번 보시고 여기 있는 그림이 제가 ESD를 표현하기 위해서 장장 1년간 저희 디자인 팀장이랑 같이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 하고 그린 그림인데요. 네, 생각나는 거 여러분들 저 그림 보니까 이 그림 이런 거 좀 특이한 것 같아. 네. DM 말고 그냥 보내주세요. 다른 친구도 볼 수 있게. 우리 연주 학생이 세계지도 같다라고 보내주셨고, 또 뭐 있을까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정답이 있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저는 평소에 정답이 있는 걸 잘 묻지 않습니다. DM밖에 안 돼요? 왜 그렇지? 네. 우선은 뭐 밑에서 회의 중인 모든 사람 체크하면 저는 되긴 한데, 안 되면 그냥 DM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직 3개 지도밖에 안 왔는데. 자, 우리 오늘 모두가 함께한다. 네, 맞아요. 모두가 함께한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그림만 봤을 때, 이 그림 뭐 저런 부분 좀 특이한 것 같아. 네, 5개 이상 답이 오지 않으면 오늘은 표지만 보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직 2명밖에 안 보냈어요, 여러분. 네, 어린이집에서 노는 아이들이 생각난다. 네. 다양한 생명체와 공존한다. 네. 동물이 있다.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 네, 좋습니다. 근데 왜 진짜 DM밖에 안 보내지? 신기하네요. 자, 그래, 이거 그림에 지금 지도 부분이 갈색인 게 신기하다. 네. 이 지도 부분이 갈색인 거는 모래놀이터를 약간 형상화했어요. 애들이 모래사장에서 노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인데, 모래사장의 모래들이 약간 세계지도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에 대한 부분을 좀 담아냈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보면 다 다른 인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국적의 어린이들 맞아요. 다른 인종의 아이들이 놀고 있고, 인종이 다르다는 거는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뜻이 될 수도 있죠. 물론 요즘에는 뭐 워낙 다문화 가족이 많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살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선 다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면서 서로 다른 옷을 입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기후를 의미하는 서로 다른 옷, 뭐 되게 여름 옷 같이, 그다음 뭐 여기는 완전 겨울 옷 같이 입은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지고 놀고 있는 것들이 보면 여기 뭐 거북이, 그다음에 뭐 펭귄, 그다음에 젖소, 집,
나무, 식량, 이제 SDG의 어떤 그 중요한 키워드들을 이제 장난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지속 가능 발전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부분을 좀 담아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표지만 보면 뭐 다 한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표지만 보고 얘기해도 별 상관없지만, 그래도 좀 넘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 서울여대 교수로 있긴 하지만 서울여대에 없는 전공을 했습니다. 네, 과학교육학이라는 그 학문에서 박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교육학에서는 사이언티픽 리터러시라고 하는 과학적 소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 소양이라는 거를 과학을 잘 가르치거나 과학을 잘 아는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너무 내용이 그 좁아질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소양은 어떤 상황이나 뭐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여러분 막 다른 거 보면 이렇게 추론하잖아요. 아, 쟤 도대체 왜 저럴까? 뭐 이런 거에서 저 아이는 뭐 이래서 이럴 거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내용이죠. 그냥 서울여대에 있으면서 지금은 제가 서울여대에서는 이제 교양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바로민성교육부의 그 프로그램들을 좀 같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고 원래 저는 이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이노베이터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슈체인지 프로그램, 뭐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부서에서 많이 만들고 있고, 그 저는 환경운동을 실제로 제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환경운동이나 기후운동을 다른 사람들이 하게끔 교육하는 교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어디 나가면 아, 저는 환경운동 교육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PBL 융합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예,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융합하는 교육을 전공을 했고, 지금 이제 교육과정이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이 됐잖아요. 미래교육이나 미래학교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뭐 이제 교육과정 개정될 때마다 개정교육과정 연구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특히 AI나 뭐 메타버스, 그다음에 피지컬 컴퓨팅 소프트웨어 관련된 교육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매년 제가 명함을 새로 만들게 됐는데 올해는 그 인쇄를 안 하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발음정업 설계 프로젝트가 유네스코 그 인증을 받아서 이제 이런 마크를 넣어놨고, 그 여기 있는 이런 그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또 이야기 나눠드릴게요. 네, 본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 혹시 여기 나오는 애니메이션들 이렇게 다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세 개 다 설명을 해드리진 않을 거고 그 첫 번째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 두 번째 애니메이션은 이제 빅히어로라고 해서 그 로봇 공학자들이 그 잘못된 로봇 사용자들, 그러니까 AI 시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잘못된 로봇 사용자들을 대항해서 젊은 로봇 공학자들이 대항해서 이제 그것 이겨내는 약간 그런 식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예, 그래서 뭐 킬러 로봇 뭐 이런 이슈에 대항을 하는 거고, 여기 나오는 이 애니메이션은 1인 1로봇 시대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비봇이라고 하는 1인 1로봇을 다 가지고 다니는데 그 비봇 중에 그 이 애가 주인공이거든요. 이 주인공이 비봇이 없어서 친구를 못 사귀어요. 특이하죠. 친구를 사귀는데 비봇이 없으면 못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친구가 있어야 되니까 비봇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 아버지한테 선물을 받는데 이 비봇이 고장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장이 흔히 말하는 뭐 기계가 고장 난 게 아니라 이 로봇만 안전장치가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로봇에게 뭐 여러분들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 AI나 로봇에게 1차 원칙은 1대 원칙은 인간을 해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뭐그 미래 이야기긴 한데 이 로봇은 그 원칙에 대한 게 해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해치거나 인간에게 해로운 일을 해도 되는 약간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이슈를 다른 애들이 다 알게 돼서 이 해킹된 로봇을 다 카피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큰 대혼란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아무튼 이게 그런 거보다는 사실 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요 시대에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낼까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게 이제 답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래도 얘들이 학교에 가면 비봇을 사물함에 넣어놔요.
그래서 거기서 충전을 하고 있고요. 예, 학교에서 수업은 그대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행입니다.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1인 1로봇 시대가 되어도 여러분들의 자리가 남아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지금 하려는 얘기는 이 월리에 대한 애니메이션 이야기인데요. 이 월리 애니메이션은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쯤 나온 애니메이션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2008년에 개봉을 했는데 그래도 한 5살쯤 됐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월리 애니메이션에서는 지구가 쓰레기로 덮여 있는 시대입니다. 지구는 이미 쓰레기로 너무 많이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가 되죠. 이 애니메이션 되게 여러분 다시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현대 이슈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원리를 만든 회사에서 지구상의 쓰레기를 우리가 다 치울 테니까 지구인들, 인간들은 너희들은 좀 우주에 좀 나가 있어라. 그래서 이제 우주 왕복선을 태워서 웜홀을 통해 다른 유니버스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가 다 청소가 되면 너희를 부를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청소됨을 확인하려고 오는 로봇이 이브였어요. 그래서 그 이브와 월리의 약간 러브 스토리가 중간에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 상황 끝에까지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인간들이 빠져나간 지구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기계의 힘만으로 다 정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데, 우선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같이 하는 거죠. 두 번째 페이지에 짧은 영상인데요. 혹시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원리의 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이분이 여기서 부딪히기 전까지 파란색 옷이죠. 그런데 부딪히고 나서 넘어지고 나서 빨간색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원리에서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경로를 따라 다니는 거는 경로, 말 그대로 AI가 인간에게 허용한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AI에게 허용한 게 아니라 AI가 인간에게 허용한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로를 벗어난 이 여자분만 빨간 옷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간 옷이 된 사람을 로봇이 찾아가지고 다시 경로상에 얹어 놓습니다. 인간은 이 시대에 뭐 지금보다 한 700년, 800년 지난 이 시대에 인간은 이런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휠체어도 아니고 유모차도 아니고 카트에 타고 다니면서 그 카트에서 저기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하지 못하는데 경로를 제대로 이렇게 보내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지금 화면만 보고 있는 거 다 보이시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가상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속에서 살고 있어요. 월이 장면 중에 하나 보면 수영장이 이렇게 우주선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수영장 주변에 이렇게 앉아 있고요. 화면으로 수영을 하고 있어요. 혼자. 그래서 저게 실감형 콘텐츠인가 XR 메타버스의 세계이긴 한데 재미없는 거 아니야? 하는데 여기 지나가다가 보면 부딪히고 나서 남자가 빨간 옷이 되고 나서 갑자기 손이 닿고 서로를 처음 마주합니다. 그 장면에서. 서로를 처음 마주하고 사랑에 빠져요. 인간과 인간이 실제로 만나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드러나면서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진행이 됩니다. 뭐 이 정도가 이제 서론 개념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지금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마시고 있는데 텀블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항상 먼저 하거든요. 여러분들 텀블러 이거 어딜까요? 어디 갔어요 이거? 인사관 1층 쓰레기통이 있는데요. 이게 2022년 사진이고 제가 얼마 전에 사진 하나 다시 찍었는데 더 심각해졌더라고요. 이때가 언제냐면, 자, 우리 다 서울여대생이니까 제가 고스란히 이야기를 해서, 서울여대에 청소하시는 이모님들이 하루에 쓰레기를 3번 넘게 버리십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한번 버리시고, 그다음에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 한번 버리시고, 퇴근하시기 전에 한번 버려요. 그러면 5시쯤 마지막으로 한번 버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시간이 7시 반이었거든요. 예, 그 시간에 애들 인사동안에 별로 있지도 않은데 5시 이후에 한 2시간 반 사이에 쌓인 쓰레기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제가 그래서 학교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애들 음료 버리는 통, 애들한테 왜 이러냐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수업하면서 이 당시에 학생들이 여기 이렇게 음료가 남겨져 있어가지고 음료를 어떻게 버려야 될까라고 자기들이 뭐 아줌마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대요. 물어봤더니 아줌마들이 음료 담긴 채 플라스틱에 넣으면 안 되니까 그냥 위에 얹어 놓으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제 그 말은 괜찮으니 얹어 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 음료를 원래는 버리고 플라스틱을 헹궈서 플라스틱에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초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대학에 오면 안 그러죠. 왜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교직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하긴 한데, 제가 지금 답변을 들을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건의해서 올 1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 옆에다가 음료 버리는 쓰레기통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설치가 됐어요. 50주년에 몇 개, 인사대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음료만 좀 버리고 하더라도 쓰레기가 좀 줄긴 할 텐데, 음료를 버리고, 사실은 음료를 버리고 화장실에서 컵을 씻어서 껍질 거꾸로 놔놔야 분리수거가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 이 컵들은 하나도 분리수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있는 쓰레기는 사실 플라스틱은 아니고요. 플라스틱 옆에 묶여져 있는 이런 폐기물들, 이렇게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이 정도 쌓여 있습니다. 21년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우리나라 그 플라스틱 회수도 안 될 때, 여러분들 텀블러 어떤 거 쓰세요? 혹시 텀블러가 없어서 저는 텀블러를 못 씁니다 하는 학생 있으면 그 변 교수님 통해서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변 텀블러 하나 사드릴게요. 우리가 학교에서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가 이거였어요. 우리 학교에 카페가 커피를 사 마실 수 있는 카페나 편의점이 11개가 있습니다. 이 작은 학교에. 서울대보다 많아요. 이 카페들에서 모두 다 이제 쓰레기를 막 가지고 오는데 이거를 다 다회용 컵으로 변환을 하면 쓰레기가 그만큼 줄지 않겠냐라는 거였어요. 자, 역산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역산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계산을 써놓으려고 하다가 같이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1년에 그 입학생이 대략 1,850명 정도 됩니다.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4학년까지 다 있다고 칠 때 그 1에서 4학년이 다 있으면 대략 뭐 6,600명쯤 되겠죠. 근데 사실 그 저희 학교의 입학생 중에 한 15% 정도는 그 다른 학교로 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전교생은 보통 15%니까 900명, 1000명쯤 빼고 5600명쯤 될 거예요. 근데 뭐 휴학생들 좀 있잖아요. 휴학생 빼고 휴학생 한 1000명 빼볼게요. 1000명 빼고 많이 빼고 그래서 4600명이고 그러면 일주일에 우리가 학교에 오는 숫자가 여러분들 보통 한 4일 정도 오시죠. 5일은 잘 안 오시잖아요. 4일 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 5분의 4니까 20% 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1000명 또 뺄게요. 3600명이 됩니다. 4일 출근? 4일 등교. 생각해서 3600명. 뭐 직원 숫자는 계산 안 할게요. 그러면 4일 등교, 그럼 하루에 이 서울여대에 와 있는 학생 수가 360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여러분들 텀블러 가지고 다니시나요? 우리 교직이 수하는 학생들은 좀 더 다 가지고 다니실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작년에 물어봤을 때 전체 학생 중에 20% 정도만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요. 사실 많이 쳐준 겁니다. 10%에서 15%였어요. 20%가 텀블러를 사용한다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3,600명 중에 20%면 700명 빼고 2,900명 정도가 텀블러 안 쓰는 거잖아요. 안 쓴다. 자, 그러면 대부분 근데 또 신기하게 그 여대 학생들은 1일 1음료는 꼭 하는 것 같아요. 1일 1음료를 하는데 안 하는 학생 900명 빼고 그냥 빼고 네 2,000명 있다. 2,000명. 2,000명이 매일 일회용 컵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자, 그러면 일주일에 10,000개가 생기죠. 그다음에
우리가 15주, 15주에서 30주, 여러분들 방학 다 빼고 학기 중에 30주라고 했을 때 그러면 1년에 30만 개의 일회용품이 배출됩니다. 이 중에 재활용 가능한 거 몇 개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서울여대 에코캠퍼스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쓰레기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이게 작년에 제가 작년에 제가 학교에서 했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작년 가을에 IPCC에서 기후변화 6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6차 보고서 제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제 지구는 끝났다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심각하잖아요. 우리 지구가 안 끝나려면 지구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지? 라는 고민을 할 때 1.5도 보고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1.5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2021년에 나온 보고서의 그림, 2022년에 나온 보고서의 그림인데요. 이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여기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 낙타도 있고 뭐 되게 숨겨진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자, 이 그림의 제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플래닛이라고 하는 빌려온 행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선조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았고 아이들에게로부터 빌려온 행성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는 선조들한테 내가 물려받은 거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빌려온 행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행성을 지키는 게 지속가능 발전이에요. 자, 여러분들 AI 툴 많이 써보셨을 텐데 이게 미드전이라는 그림 그리는 AI 툴을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커버 커피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려달라고 하고 1700, 1800, 1900 이렇게 써서 넣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200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한 잔에 커피를 그려달라 그랬는데 커피를 들고 있는 사람을 주로 그렸어요. 근데 2000년부터는 커피가 스스로 존재합니다. 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당시 워낙 인물화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자, 2080년과 2100년의 그림을 보고 저는 되게 흠칫 놀랐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2080년의 지구는 어떤 모양입니까? 2080년의 지구는 물에 잠겼어요. 해수면 상승에 의해 물에 잠겨 있습니다. 2100년의 지구는 불타오르고 있어요. 자, 저는 AI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이걸 그려달라 그랬습니다. AI가 예측하는 2080년과 2100년의 지구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된 겁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은 최초의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빈곤과 불평등, 사회경제적 위기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포커스에서 나왔는데, 빈곤과 불평등은 굉장히 오래됐죠. 기후변화는 1960년대부터 제시가 됐고 사회경제적 위기가 1970, 80년도에 터지면서 이걸 극복 못하면 인류의 미래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아시는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이 1962년도에 나왔고요. 거기서 10년이 지난 시기에 로마 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씁니다. 지구는 더 이상 성장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톡홀름 선언이라는 걸 제시가 됐지만 이 시대에 오니 원얼스 우리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1980년대에 세계환경보존전략이 나오고 87년도에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진짜 체계적이냐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대를 보면 저게 뭐가 체계적이야라고 말할 정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시기를 지나고 결국 92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리우 환경 협약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된 거죠. 이때 말했던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자, 87년의 정의인데 지금도 똑같아요. 자, 87년도에는 저도 미래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미래 세대로서
제가 사는 필요가 훼손되지 않았나라고 하면 좀 훼손된 것 같지만 그래도 얼추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은 미래 세대이기도 하고 현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 어린 동생 뻘 정도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집에 뭐 한 열 몇 살짜리 동생이나 아니면 조카 중에 뭐 아직 10살이 안 된 조카가 있다. 이런 아이들이 살아야 할 미래가 훼손되었을까요? 훼손되지 않았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답하기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제 딸이 6살이거든요. 제 딸이 한 50 될 때까지 지구에서 마스크 안 쓰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고 다녔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그 넷플릭스 맞나? 넷플릭스에 나온 웹툰 드라마 중에 그 택배 기사라는 드라마 있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우빈이라는 멋진 남자 배우 김우빈이 다 했다 하는 드라마입니다. 택배 기사가 배달하는 게 산소와 식량품이에요. 네, 그 시대가 지상이 멸망했죠. 지상이 멸망하고 지하세 도시에 살고 있는데 다른 지하 도시에 사는 사람한테 택배를 배달하는 산소를 배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택배 기사는 운전을 엄청 잘해야 되고 모든 사고 상황에 대비해야 돼서 싸움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그런 영화 드라마도 있죠. 자, 지속 가능 발전은 리브 노 원 비하인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은 당연한 거고 사회 정의와 환경 보전을 이야기할 때 이 지구가 함께 잘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같이 할 거냐라는 고민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2000 여기 30년까지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을 얘기하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에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했던 MDG 밀레니엄 디벨롭 목표가 한계에 도달합니다. 아, 이거 우리 제대로 한 게 제대로 없네. 너무 많이 못했어. 50%도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을 시작하면서 이때 이들이 제일 많이 고민했던 건 뭐였냐면 개발도상국들의 필요를 충족해주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리브 노 원 비하인드를 이야기하면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포용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애니메이션 아니죠. 이 영상을 제가 보면서, 아, 이게 바로 리브 노 원 비하인드지라고 생각했던 영상인데, 얘는 소리 없습니다. 자, 아이가 처음에 이야기를 하다가 미니가 막 건드려요. 말을 거는데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냥 뒤에 있는 사람이, 이 아이는 청각장애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미니가 갑자기 뭔가 배우고 나서 수화를 합니다. 여러분 수화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수화할 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꿈의 나라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디즈니랜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누구나 가고 싶은 버킷리스트 곳인데 명소이기도 청각장애인이 한데요.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각장애인들을 데리고 디즈니의 가보겠다 대표적인 캐릭터 하는데 미키와 미니, 이 두 캐릭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한 남자아이가 미니와 미키에게 다가갑니다. 미니와 미키는 아이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자 아이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요. 아이가 플루토에게 시선을 준 사이 빠르게 인솔자에게 수화를 배워 아이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가워. 나는 너를 사랑해. 미니와 미키의 수화를 가만히 지켜보던 아이는 이내 미니의 품에 꼭 안깁니다. 영상 속 어린이는 아동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 단체 올리브 크레스트에서 매년 진행하는 입양 여행 중인 청각장애 아동이었는데요. 미니가 방금 짧게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짧게 배운 뒤에 하는 수화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의 행위예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제 수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거의 수화를 할 줄 아는 학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걸 보면서 제가 미국을 좋아하지 않지만 아, 저게 선진국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강조하긴 하지만, 이제 여기 나오는 교육부의 인성교육은 사실 초중등 인성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미래의 시민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거가 책임 있는 사회 참여, 그다음에 두 번째 거가 타인 공동체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속성과 포용성, 자율성, 안전과 건강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밀레니엄 개발 목표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에서 2014년까지 진행됐던 밀레니엄 개발 목표는 이렇게 8개의 목표에 21개의 지표가 들어 있었고요. 이제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도 10년간 지속이 돼서 연구를 해 왔었고, 해보고 보니 아까 말했던 대로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 다시 하자. SDGs.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정하고, 지속가능 발전은 환경까지 고려를 하되 불평등 감소를 하고 선진국의 문제도 같이 해결하면서 민간 재원까지 투자를 하고 유엔이 너희가 주도적으로 다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17가지 목표가 결정이 되고, 이 17가지 목표 사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 목표를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OP라고 하는 인간 영역, people, 그다음에 지구 영역, planet, 번영 영역, prosperity, 피스, 평화, 파트너십까지 해서 여기 밑에 있는 이 두 가지는 나머지 15개 목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깔고 15개의 목표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7개, 전체 17개 중에 169개의 세부 목표를 정해요. 자, 이렇게 보면 보긴 쉬운데 뭔지 잘 모르겠죠. 이거 다시 돌아가시면 1번부터 5번까지가 인간 영역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 자료로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에서 11번까지가 그 사회경제 부분인데요. 여기 보는 에너지 이 부분은 우리나라 SDG에서는 환경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번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경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환경 영역은 여기는 6번, 12번, 13, 14, 15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 나머지를 꼭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뒤에 제가 나중에 자료 공유해 주셔도 되거든요. 자료 공유하시면 여기다가 나와 있는 그 1에서 15번, 1에서 5번까지 피플 영역, 그다음에 지구 환경 영역, 그다음 프로스퍼리티 번영 영역, 평화 파트너십 영역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다 설명을 적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거는 사실 인터넷 찾아도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에서 SDG랑 KSDG가 어떻게 다른가도 설명을 해놨어요. 자, KSDG는 아까 OP라고 했던 것 중에 평화와 파트너십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P로 만들고요. KSDG의 제일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 특성이기 때문에 여기 남북 평화가 들어가 있어요. 통일에 대한 영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플 영역 중에 그 의료보험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제도가 들어가 있다. 이 두 가지가 되게 특이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KSDG의 목표별로 다른 내용도 이렇게 쭉쭉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쭉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교직 이수를 한다 생각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궁금증인데, 실제로 처음에 ESD가 강조가 되면서도 잘 안 나왔던 이유는 뭔가 그냥 시행을 하는데 되게 급급했어요.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이었나라는 뭐 여러 이슈들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교육이 따라오지 못하면 지속가능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통해 기여해야 되고 기여되어야 한다라고 유네스코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로 인해 유네스코에서는 2012년도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와 행동과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 이제 SDG가 92년도 리우 환경 정상회의에서 끝났다면, 뭐 정의가 끝난 건 사실 그 뒤로 계속 하고 있는 거지만, 2002년도에 유엔 총회에서 DESD라고 하는 지속가능 발전 10년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2005년에 이와 맞춰서 우리나라도
자문 지속반응 발전위원회가 직속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2014년에 돼서 10년을 끝나놓고 보니까 아직 DESD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 실천 프로그램으로 갭을 만들어 보자.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갭이 만들어지고, 이게 끝난 뒤에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니 자, 2030년까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쭉 이행하자. 그래서 ESD4 2030이 나옵니다. 그래서 ESD4 2030은 이런 문서로 나와 있어서 이건 구글에서 ESD 2030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운받아서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강조하는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다른 거 다 비슷하지만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청소년 운동 혹은 청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유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청소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청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네, 청소년 운동,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반. 우리가 학교의 복합화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학교는 지역사회의 거점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는 학교의 확장된 교육 공간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로 지역사회 기반으로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는 형태의 프로젝트를 통해 ESD를 이행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청년들이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평생학습적으로 계속 배워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현 세대보다 미래 세대가 더 많이 고려가 돼야 되고, 균형적인 인식이 필요하고, 올바르게 결정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고치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고친다고 아무것도 해결 안 될 수도 있는데 계속 뭔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게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책임 있게 행동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정치 사회적 참여가 뭐 운동을 해라, 뭐 정치권이 되라 이런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정책을 입안한다거나 뭐 우리가 시민 사회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은 평생 교육의 차원이고 학습자 중심인데 역량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ESD가 어떤 역량을 길러줘야 돼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사실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ESD, SDG는 사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액티브 러닝, 액션 러닝이라고 하는 우리가 능동학습을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고, 여기서 액션 러닝은 이제 행동을 통한 학습, 뭐 이게 실천 학습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요. ESD를 위한 실천학습, 뭐 행동학습, 액션러닝인데 트래시,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죠. 여기서 이제 따온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역량에 대한 이름들은 뭐 대부분 다 들어봤을 텐데 뭔가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웠겠지만, 여기 뒤에 적은 내용들을 제가 다 적은 내용들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텐데, 과학과에서는 미국에서 하는 NGSS라고 하는 Next Generation for Science Standard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과학 표준이라고 하는 정의에서 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제 큰 개념이라는 뜻이죠. 큰 개념을 제시하고 크로스 커팅 컨셉이라는 용어를 제시를 하면서 모든 교과를 관통하는 역량이 있어. 그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크로스 커팅 컴피턴시라고 해서 SDG는 범분야, 모든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할 때 이런 역량들은 다 필요한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역량이 길러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할 때 환경 감수성, 기후위기 행동 역량, 그다음에 존중, 협업, 미래 지향적 사고, 미래 조성, 시스템적 사고,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근의 트렌드들 정도로 발달되고 있는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하는 주제 심화 교육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 예측을 통해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의 과거에서 지나가는 미래가 어떤 모양일 텐데, 우리가 이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미래의 청사진에 대한 미래 예측 수업, 문제 해결 수업, 실행 성찰 수업, 실생활 연결 수업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가 좋겠다라고 이런 연구 결과들이 21년도에 국가사회적 요구조사라면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뭐 딱딱 짚고 넘어갈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정말 같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을 고민하면 이건 환경부에서 나온 간단한 그 SDG? 광고인데요. 그 우영우 드라마가 소외되는 나오면서 광고로 사람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없었으면 그 전에 좋겠어요. 만들었는데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경제가 튼튼해야 삶의 질도 나아지겠죠? 다 함께 잘 살 수 텀블러 들고 있도록 다니는 포인트들이 환경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구를 더 깨끗하게 세상의 다음을 가꾸다. KSDGs. 환경부에서 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광고인데 뭐 우영우 씨 그 우영우 드라마 나오고 나서 광고가 다시 막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잘 안 보다가 지금 저희가 그 추구하고 있는 SDG 형태가 딱 올해가 절반입니다. 2016년에 시작을 했고 30년까지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는 SDG를 이제 외교부 코이카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코이카에서 7년 정도 남았는데 기후시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어느 정도 달성됐는가를 보니까 초록색이 on track입니다. 지금 적정한 수준인 것 같아. 자, 노란색은 되고 있긴 한데 훨씬 좀 가속시켜야 돼. 빨간색은 되려 후퇴했어. 회색은 데이터가 없어예요. 자, 보시면 다행히 뭐 12번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이고요. 14번 해양 생태계 보전, 15번 육상 생태계 보전. 이 부분은 조금 녹색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은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과 관련이 돼서 많이 좀 나아졌는데 사실 되려 빨간색이 더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없는 것도 엄청 많고요. 기후 13번 초록색 하나도 없습니다. 네. 8번, 16번 완전 퇴화했죠. 우리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나오면서 피스하지 않은 게 4번이 양질의 교육입니다. 교육도 굉장히 많이 퇴보까지는 아니지만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절반 정도 했으면 한 70% 이상 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걸 퍼센트로 따지면 15%, 20%를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 라고 변명을 하죠.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코로나 때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문제가 됐지만 코로나로 인해 산업이 많이 퇴화됐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시기에 그 뭐라고 할까 오염물 배출이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력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남은 7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지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하는 우리는 나름 이제 학생들에게는 청소년 행동가 및 단체 그리고 우리는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역량 강조, 지속 가능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만약에 기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 2030년이 도달했을 때 그 2도씨의 기준을 넘어선 게 일반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선다는 게 지금의 미래 예측의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엄청 노력해야 낮출 수 있다는 건데 2030년의 기준점을 토대로 2050년까지 미래가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해내지 못하면 2050년 이후의 지구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지속가능의 발전의 길은 우리가 단순히 뭐 중요하지 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방식의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수용하고 따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텀블러 역산 해봤잖아요. 텀블러 뭐 나 하루 안 써도 되지 뭐 큰일 나겠어가 아닙니다. 다 같이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하는 우리는 이 교육이 즉각적이고 실천적이고 명시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해야 되고요. 하자마자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게 실천할 수 있게 보여줘야 되고 명시적으로 이거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걸 위하는 거야.
제가 선생님들한테 PPT 만들라고 드릴 때 가끔 PPT 여기 상단 위에다가 이거 SDG 몇 번에 대한 목표인지 차라리 넣으라고 하거든요. 로고를 넣어놓고 계속 강조하라고, 이거 13번 뭐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하고 가르쳐야 되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따라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강의 자료 한 거고,